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 심화이론으로 강의를 합니다. 심화이론. 근데 제가 심화이론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민법 깊이가 아주 뭐 깊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특히 주택관리사 시험은요 그 문제 자체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 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라.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우리는 심화이론이긴 하지만 주로 시험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핵심 지문 위주로 정리할 거고요. 특히 어려운 부분은 깊이 할 겁니다. 깊이 하되 이제 처음부터 아무거나 깊이 하지 마시고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 위주로 보면서 또 어려운 부분은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심화이론하는 게 없다는 거. 그래서 교재도 이 교재를 그냥 같이 합니다. 따로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심화이론 강의. 그 심화이론이라는 것이 깊이 있게 공부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고 다만 이제 기본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강의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핵심 이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문 강의, 핵심 지문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핵심 지문. 이게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한다. 그거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 또는 빈출지문이라고 해서요. 시험 자주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빈출지문. 제가 이제 오후에는 이제 기출문제 푸는데 기출문제를 봐도 맨날 그 문제입니다. 맨날 돌아가서.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우리가 1차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 많이 나오는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 되지 뭐 깊이 있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어차피 깊이 있게 나오면 틀립니다.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하여간 심화이론 강의지만 핵심 지문 또는 빈출 지문 위주로 강의한다는 거. 그래도 이 강의가 아마 2달 동안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괜히 너절구리한 강의를 다 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 또는 자주 나오는 지문 위주로 보시면 돼요. 오후에 제가 기출문제 풀이도 합니다만 보면 다 똑같아요. 지문이. 말만 바뀌어있지 뭐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이제 기출지문 중심으로 반복해서 내기 때문에요. 뭐 그 문제요, 그 문제인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교과서 22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요. 이 법에는 형식적,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이라는 것은 1960년 1월 1일 날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이고요. 실질적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법을 다 말하죠. 형식적, 실질적. 형식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현재 민법이 있습니다. 이게 1118조 조문이 있는데 그 이제 1조부터 해서 1118조까지 있는 1118조까지 있는 조문이 있어요. 1118조. 조문이 단일 법전은 제일 많습니다. 민법이. 법전이 엄청 많지만 1118조가 있고요. 이걸 형식적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1960년 1월 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 1월 1일 날 만들어져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고 가족법은 많이 개정했지만 재산법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약 60년이 넘도록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법이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헌법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우리가 해방돼서 48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헌법 같은 경우는 9번이 바뀌었습니다. 9번.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헌법은요, 노태우 헌법이라고 해가지고 1980년에 봄, 그때 막 데모하고 그래. 저도 그때 학교 다닐 때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때 법이 개정돼서요, 5년 단임제,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직선제에서 5년 단임제 헌법인데, 그게 9번째 개정했어요. 최근에도 뭐 대통령 중임제다, 내각제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중임제, 내각제, 헌법이 쉽게 개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야무야하면서 앞으로도 한참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이라는 것은요, 현재 우리 이거 사용하고 있는 법을 다 말하는 거예요. 현재 법 전부. 그래서 형식적 민법은 101조부터 1118조까지 민법전을 말하고요. 1960년 1월 1일 시행된 거,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하여간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를 다루는 그냥 사인과 사인 관계를 다루는 법이 전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형식적 민법이 실질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놈이 훨씬 큽니다. 이거는 뭐 형식적 민법이라서 법전만 말하고 여기는 뭐 시행령 규칙도 다 실질적인 것을 보시죠. 그래서 이런 뜻이라는 것이 볼 거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 민법은 사법이다. 당연하고요. 사법 공법은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관계, 공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이건 기본이지만 이렇게 돼서 이게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것은 이제 공법이라고요. 또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관계가 이게 사법이죠.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사법관계인데, 그런데 요즘 공법과 사법 개념이 애매해서 요 가운데 낀 게 있으면 이런 말 한다?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뭐 남녀 고용 평등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원래는 이제 사법관계지. 그래서 갑이라는 회사 사장님하고 을이라는 직원하고 사장하고 직원하고 이게 원래 평등관계거든요. 직원. 왜냐하면 고용계약할 때 서로 조건을 맞춰서 계약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말이 그렇지 사실상 이 갑이 우월한 지위 있고 을이 지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갑질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임대인, 임차인, 사장님, 직원. 요 관계를 내버려 둬버리면 이게 고용된 직원이 너무 사장님에 의해서 뭐 노동력이다 이런 착취를 당하고 월급도 얼마 못 받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국가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해요. 사회법. 요즘 이제 사회법 전성시대입니다. 사회법이라고 하고요. 사회법이라는 사회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이거 사회법을 사법의 공법하라고 그래. 사법의 공법하라고 해가지고요. 사법이 공법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법의 공법화. 그러니까 사법의 공법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요즘은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있죠. 최저임금제 이런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2022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급이 9,160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월로 따지면 약 시급이 9,160원이고 월로 따지면 191만 원 정도 돼요. 191만 원. 191만 원.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2022년에.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10,000원까지 올리겠다 그랬다 해서 그래도 많이 올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뭐 최소한의 이제 월로 따지면 요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시급이 버거가지고요. 그 일반 조그마한 가게 같은 데서는 직원을 못 쓰죠. 왜냐하면